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 공부 잘하기 당연히 바라시죠. 그리고 영어도 당연히 잘하기 바라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적어도 오랫동안 학생들 가리키고 그리고 또 제 아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습관을. 어떻게 보면 공부도 습관이고요, 영어도 습관입니다. 당연히 공통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뭐 좀 머리도 똑똑하면 더 좋겠죠. 머리도 똑똑하고 뭐 영특하면 좋겠지만 저는 머리도 좀 타고나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아이도 그렇고 뭐 제 와이프도 그렇고 머리가 다 비상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남들이 생각할 만큼 막 와, 쟨 정말 똑똑하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래요. 왜 저도 학생들 오랜 기간 가르치면서 와, 정말 저 아이는 똑똑하다,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영어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 이제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습관을 자기 혼자 만드냐, 아이가? 네, 그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아이가 혼자 습관을 만든다?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알아서들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환경이 그 아이가 그렇게 알아서 잘할 수 있게 오랜 기간 동안 받쳐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애가 혼자서 알아서 갑자기 어느 날 책을 보고 그리고 또 갑자기 막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솔직히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습관을 들여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을 좀 얘기해 봐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공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라 어릴 때 책 많이 사주시죠? 책 많이 사주고, 그럼 책 얼마나 많이 읽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책 얼마나 많이 읽어주십니까? 책을 많이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책을 아이한테 읽어준 게 한 3, 4학년까지 3, 4학년까지 였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읽어줬고요. 사실 3, 4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읽어준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선명하게도 초등학교 적어도 4학년 그리고 5학년까지도 항상 그 왜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하죠. 항상 아이랑 자기 전에 뭐 많게는 어떻게 보면 베드타임 스토리는 진짜 아이 잘하고 이렇게 책 읽어주는 건데, 저는 아이한테 이야기를, 창작 이야기,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끝이 없는 그런 창작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캐릭터도 막 설정하고 그래서 아이도 아마 그런 캐릭터들이 지금도 말하면 생각날 거예요. 뭐 이불킥을 할 정도로 그런 거에 즐거워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 좀 오글거리겠지만요. 어쨌든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거나 아이들한테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잔소리 아니죠. 잔소리, 뭐해라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뭐 꼭 영어책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책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아이한테 해줘서 아이의 이런 상상력도 좀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지적인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지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이는 어른보다 경험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의 이불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면 얼마나 아이들의 정서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그거 많이 못 하시죠. 근데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책 많이 읽으라 그러면 이제는 뭐 저도 많이 얘기하지만 부모님들도 솔직히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매번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아이가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랑 캐나다에서 살아서 거의 평일 기준으로 자주 갈 때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갔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저랑 아이랑 손잡고 도서관까지 뭐 걸어갈 때도 있고, 차 타고 갈 때도 있지만 하여튼 그 지역 도서관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뭐 꼭 책 읽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도서관에 가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 아이 학교 친구들도 와 있고 미리, 그럼 거기서 이제 놀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동네 꼬마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이제 그러면서 아이한테 자꾸만 책 읽는 모습,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한국이야 워낙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이제 뭐 학원 다니면서 그냥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렇게 학원 뭐 진짜 좋아서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어린 친구들 중에 대부분 다 엄마 아빠가 그냥 가래니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부터 영어 수학 학원 가는 거랑, 그래도 그냥 도서관 갈 때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서 뭐 맨날 가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어릴 때는 그래도 즐겁게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럼 막 그런 거 신기해하고. 왜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엔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다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컴퓨터 게임조차도 집에서는 뭐 엄마 아빠도 그런 걸 안 하니까 볼 일이 없죠. 그나마 이제 친구들 도서관에서 도서관 컴퓨터로 몰래 그런 거 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또 한국에서는 그런 설렘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뭐 다 자기 그냥 아이패드 꺼내고 갤럭시 탭 꺼내서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 갖춰진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자주 갔던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서관에서 뭐 하겠습니까? 다 조용히 책 보고 뭐 공부하고 그런 거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데 저는 제가 책을 읽는 거를 아이에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는 책은 많이 읽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책 많이 읽는 사람이 뭐 말도 그렇게 버벅대고 뭐 이래요? 이러실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책은 많이 읽어요. 정말 정말 책은 매일매일 읽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어쨌든 뭐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 많이 또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분명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은 뭐 교육에 진심인 아빠입니다. 그리고 뭐 아이 뭐 해외 의대 보낼 겁니다. 막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한테 공부하란 말 지금 이제 와서야 해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되고 나서야 그래도 아이한테 가끔이라도, 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 좀 그래도 이렇게 해봐. 뭐 공부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 전까진 그런 얘기 할 일도 없었고요. 솔직히
저조차도 아이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도 몰랐고, 뭐 와이프는 알았다고 하지만 전 솔직히 몰랐네요. 저는 제 아이지만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할 거라는 거 솔직히 저는 기대도 안 했고, 조금 뭐 그렇다고 예상 밖이라서 막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냥 잘하니까 좋죠. 뭐 잘하니까 나쁠 거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의대까지도 생각하고, 그래도 애가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그 학원 같은 거 보낼 때도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됐다면요, 학원을 보낼 때 그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학원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뭐 한국에서는 저도 학원 생활 했지만 뭐 저 선생님 잘 가리킨다, 뭐 그런 학원 뭐 찾아서 저 학원 좋아, 뭐 선택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학원에 갈 때만 공부하는 경우, 특히 수학은 어떤지 모르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영어를 매일매일 가는 학원은 없거든요. 영어 학원을 매일매일 가는 학원은 없다고요. 중학생이 영어 학원을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간다? 그런 학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보통 가면 뭐 2번? 오히려 중학교 땐 영어를 많이 안 하죠. 오히려 이제 수학 많이 하죠. 한국 입시 현실에선 보통 막 빠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벌써 중학교 영어 다 마스터하고, 예, 중학교 한 2학년 때 벌써 수능 영어 단계 다 어느 정도 끝내놓잖아요. 솔직히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입시 영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 공부 습관이 잘 갖춰진 아이,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아이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잘 갖춰져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원에 안 가는 날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열정이죠. 선생님의 열정이라는 게 단어 시험 못 봤다고 끝까지 남겨서 단어 시험 보고 가게 하고, 막 숙제 안 해왔다고 막 끝까지 학원에 남겨서 숙제 다 하고 보내고, 그런 게 열정이 저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열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하시죠. 부모님이, 학원 선생님이 다 그 과제 다 마칠 때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런 게 책임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책임감은, 정말 아이가 학원에 일주일에 3번 간다면, 일주일에 2번 간다면, 물론 학원을 안 가고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아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영어 학원도 다니는 아이들이 오히려 절반은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학원 안 가는 날도 영어 책을 볼 수 있고, 영어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선생님의 역량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선생님 자체가 영어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만이 아이들한테 그런 습관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동기부여해 줄 수 있고. 솔직히 저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학원 안 가는 날도 문법 문제집 풀고, 소위 말하는 영어 공인시험 문제집 풀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또래들이 읽어야 되는 책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영어 공부과 초등학교 5학년들이 읽는 책, 중학교 2학년이면 그 영어 공부과 그 나이 중학교 2학년들 읽는 책 읽으면 되고요. 그 또래들이 즐겁게 보는 방송들 보면 돼요. 만약에 아이가 여기서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수준 대부분 못 읽죠,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읽는다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책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게 정말 어떻게 진짜 빨리빨리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서 캐치업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초등학교 3학년 현 수준이다. 그럼 3학년 책부터 열심히 읽고 3학년 방송부터 열심히 봐가지고 적어도 책 읽는 능력만큼, 방송 보는 능력만큼은 그 자기 또래 나이대로 캐치업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영어 경쟁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국에서 영어 좀 한다, 뭐 입시 영어, 뭐 점수, 내신 시험 몇 점이다, 그런 걸로 영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신 시험 100점 잘 맞게 하는 선생님, 그렇게 해서 효과 볼 수 있는 아이라면 아주 소수예요. 그런 아이들 나중에 선생님한테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태반의 아이들은 그런 영어는 나중에 아유 참 엄한 짓 했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일이에요. 막 모르겠어요. 선생님 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시니까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까지 다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고요. 뭐 나는 학원 안 보내요, 난 수업 안 시켜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역할까지 다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이 혼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